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하락에 양 시장 모두 좀 약세 마감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반등 보이면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황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뭐 짧게 반등을 누리세요, 더. 반등을 더 누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좀 반등을 누리면 좋을지, 내 종목은 또 어떨지 잠시 후에 자세한 시황과 이슈 그리고 종목 고민 해결 시간까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죠.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셔서요. 이 채널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모두 시청 가능하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오후장에 혼자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위에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 그 오픈 채팅 탭 누르시면은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오후 시장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어떤 특징주, 특징 섹터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 최대 국방 예산안 편성에 장 초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0.64% 오른 39,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평화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평화산업이 현대모비스와 함께 이 차 에어스프링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1,525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CJ시푸드입니다. 일본산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날로 확산되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CJ시푸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유진테크입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진테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자사균주가 메디톡스와 서로 다른 균주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웅제약 13%대 강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장중 3%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오른 4.09%대 상승하며 76,300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섹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렸죠. 이에 관련해서 삼성그룹주들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다음 특징 섹터는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OLED 기대감에 상승 전망에 따라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빨간불 그려내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5G 통신 장비주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재개되나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특징 섹터는 수산주입니다. 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소식에 이에 관련한 수산주들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방사능 검출됐다라는 소식 뉴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상승폭 양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한 시황 이야기 그리고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인하를 해줬으면 했는데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향까지도 한번 쭉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의 시장은 금리 동결 뭐 이 부분들 얘기 나왔지만 좀 선제적으로 좀 얘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얘기했을 때 반등을 좀 더 누리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중국의 상무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더 이제 보복관세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협상하자라는 얘기, 더 이상 뭐 서로가 안 좋다라는 얘기 코멘트를 하면서 협상을 하자라는 멘트가 나왔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뭐 색다른 그런 뭐 협상을 할 거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부분들이고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제 예상엔 괜찮을 것 같아요. 협상에 대한 내용이나 이 부분들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트윗질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면서도 점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신뢰성을 잃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있었을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리밸런싱도 있었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있었고요. 제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대법원 판결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악재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 그중에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가 배제가 됐는데 에칭가스에 대한 부분들 일단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조금씩 좀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저께에 있어서 무역부 쪽에서 대화를 좀 했었어요. 네, 공감대는 형성을 했지만 의견 차는 여전히 많죠. 근데 대화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태까지 한일 쪽에 있어 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역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 유지가 되면서 일단은 뭐 대화의 형태로 가야 될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아세안 3국에 있어서 순방을 좀 준비를 하면서도 보복이나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다. 대화 협력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적인 부분들, 뭐 지수는 일단 반등 좀 더 누려보는 전략이 당연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일단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마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 기관 거래소 매수 나오고 있고 코스닥 양매수 좀 나와주고 있고 선물까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좀 시장이 좀 괜찮다라면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일단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더 누리자. 뭐 이런 의견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좋게 마무리되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 반등세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수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의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워낙에 조금 규모가 큰 종목이어서 사실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좀 장이 안 좋기도 했고요. 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반도체 쪽의 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게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마이크론 얘기가 좀 나왔어요.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향후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견주한 그런 모습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견주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대, 장중에 4%가 넘는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량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신뢰성은 좀 더 좋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반등세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업황에 있어서의 바닥에 대한 얘기들 뭐 선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미리 뭐 반영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7만 원대에서 뭐 8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어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가총액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양 시장 모두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뭐 SK텔레콤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군들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상승이에요. 메디톡스만 3%대, 아마 이거 대웅제약 이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메디톡스만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상승이란 말이에요.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괜찮고, 그중에서 IT 쪽 섹터, 거래소는 IT 쪽 섹터의 비중이 좀 많으니까 요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 쪽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뭐 네이버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업종 대표주들의 포진이 좀 되어 있는데 업종 대표주들의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다 전 업종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도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2%대 상승해주고 있고, 5G 종목인 KMW도 5%대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결국은 시장이 골고루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일단 상승세 타고 있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흐름 자체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골고루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근데 앞서서 SK하이닉스 말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상승세 좀 제한폭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뭐 역시나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 대법원 선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거의 2%대 하락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삼성 계열사별도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불확실성에 있어서 해소된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문제가 오너리스크예요.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오너까지도 부재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쪽에서 예외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기회를 달라,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위기를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거고, 삼성그룹사들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계열사별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닌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 판결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단기적으로는 좀 소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업종 계열사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딱히 뭐다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S,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만약에 이게 투자가 지연된다라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선고가 나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일본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 나온 상황에서도 홀로 일본을 방문을 해서 소재를 좀 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뭐 그냥 자포자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뭐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 긴급적으로 뭐 계열사 간에 뭐 점검을 해야 될 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미 뭐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책적인 부분들을 세워놓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상당히 좀 안 좋죠. 지금 상황 자체가. 벌금이 좀 뇌물 수수나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게 된다라면 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판사님의 이제 권한이겠죠, 재량이겠죠. 장량 감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조금 더 너무 빠르게 속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삼성전자에서 밝혔던 투자 계획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LCD 시대는 가고 OLED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투자가 가시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내려가는 모습은 없고 또 이게 또 좀 타이밍이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OLED 시장에서 날개를 편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오늘 OLED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OLED 그냥 여전히 디스플레이 계속 관심 갖고 가져가도 되는 거죠? 글쎄요. 오랜만에 글쎄요 하셨네요. 네. 네. 사실 이게 참 뭐라 얘기를 하면 이게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 올레드 월 9만 장 생산 목표란 말이죠. 근데 왜 투자를 하는데 LG 그룹사가 아니죠. 관련주들은 왜 안 움직일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뭐 종목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베니아, 아바코, DMS, 비아트론, 그 다음에 뭐 탑엔지니어링, 동아엘텍, 뭐 소재 쪽에 이오테크에서 뭐 삼성까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뭐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해서 실적이 좋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기대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한테 잡아 먹힐 거예요. 제 미리 뭐 이 부분들을 뭐 함부로 얘기할 부분들은 아닌데, LG 쪽에 있어서의 공장 8.5세대 설비 투자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글쎄요, 8.5세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5세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찍어낼 패널 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OLED 쪽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인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본격 가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이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QD OLED라고 해서 OLED 앞에 QD가 붙였죠. 그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삼성과 LG가 싸웠던 부분들이 번인 현상 때문이다. 번인 현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삼성 쪽에서 똑같은 OLED를 갖고 나오게 된다면 번인 현상이라든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좋은 개발을 한 QD를 붙여서 QD OLED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마 이제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아마 또 본격적인 싸움이 되겠죠. 근데 좋은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독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끼어들게 되면 파이를 더 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G 쪽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상당히 파이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G나 삼성이나 상당히 좀 윈윈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이제 파이가 커지고 났을 때 점점 누가 이제 잠식을 해 나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LG보다는 삼성 쪽이 그런 능력이 좀 더 어쩔 수 없이 뛰어납니다.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같은 경우는 가동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충분해요. 충분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분을 기억을 하시고 반등 좀 더 누릴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 쪽에 있어서 얼마만큼 나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LG 디스플레이 차트에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겁나게 빠졌어요, 지금. 겁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빠졌으니까 이 폭만큼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빠진 폭만큼 요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선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등을 도대체 얘는 반등을 누리라는데 어디까지 누려야 돼? 물어보실 거예요. 하락을 한 부분들에 하락을 했던 시작점에 있어서 절반 되돌림을 보세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15,000원대, 15,000원에서 15,000원대 중반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노려보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전략을 딱 세워놓고 반등을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 가지 더 LG가 나왔으니까 저것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성까지. 투자에 있어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이 안 좋게 나옴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투자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일단 15,000원 중반까지 반등을 노려보자. 그리고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양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어디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네. LG 디스플레이 양쪽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투자 수혜를. 글쎄요. 있죠, 물론.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야스요. 야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LG 쪽 계열이에요.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실적도 좀 잘 나오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LG 쪽에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쪽에 한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장비사 쪽에 확인을 했었는데, 공동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한테 쓰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근데 공동 특허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쓰겠다라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 야스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업을 삼성 쪽에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스라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익 시스템이 있어요. 선익 시스템도 증착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LG 쪽 계열이었어요. LG 쪽 계열이었는데 최근에 수주를 받았어요. 공급계약,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이 3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다 삼성 겁니다. 삼성 거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나왔었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장비를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받았단 말이죠. 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 이 부분들로 봤는데 여기에 보면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이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국산화 장비 시도하는구나.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선익의 장비를 쓰는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잘 된다라면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올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의 도끼 쪽, 일본의 도끼사의 증착기를 좀 쓰는 상황인데 이미 삼성에 쓸 수 있는 그 대수를 이미 선으로 발주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차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라면 야스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스와 선익 시스템 차트와 함께 간략하게 좀 살펴봤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좀 흐름 잡히는 거 5G 통신 장비주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실 처음에 5G 상용화 됐을 때 좀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뭐 품질 논란도 있었고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좀 연그렀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5G 단말기도 선보였고요. 이에 관련해서 KMW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 다시 한번 또 상승 재개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연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개화가 됐다라고 해야겠죠. 개화가 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 이렇게 꽃보리가 탁 이제 펴지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세계 최초에서 이제 확대가 되겠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5G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최근에 이 소식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내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좀 많이 늘렸어요. 5G 쪽이나 그 5G 쪽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런 쪽에 있어서 16조 2천억 원을 포함을 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자. 오이솔루션 어저께 아마 종목 상담 막 해드리고 했었을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 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5만 원에서 49,000원 요거 깨지게 되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 이렇게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요 갭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해 보시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저라면 절반 줄였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급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요거 다시 가나?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 빠진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분봉을 한번 쪼개서 봐볼까요? 30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뭐 크게 뭐 밀릴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냥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밀려주게 되면 20과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번 눌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눌러주는 포인트를 잡으면 요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나는 여기서 뭐 눌리게 되면 나는 여기서 한 찔끔 잡고 나 여기서 찔끔 잡고 그 다음에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나 여기서 좀 더 살래. 그런 마인드로 본다라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중.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전략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한 번쯤 단기적으로 챙겨줘야 될 거예요. 왜? 하락을 하게 되면 되돌림 자리대가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절반 되돌림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절반 되돌림 자리대는 한 61,000원대네요. 61,000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58,000원에서 61,000원까지 요거 먹으려고 단타를 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얼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58,700원 자리대까지 거의 59,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추격 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종목군들이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면 빌딩 안에 있어서의 5G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계기 쪽에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에이스테크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120선 깨진 거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 들어가시는데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얘는 이미 추세 깨졌어요. 61선 깨졌어요. 이 시간 걸립니다. 이 대량 거래까지 터졌어요.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 요거 여기에서 이게 뚫고 올라간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단타 치러 들어갔다 오히려 더 물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5G 몇 달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게 RFHIC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RFHIC 중국 때문에 화웨이 때문에 죽어 내려갔던 거, 이런 거 나 같으면 이런 거 사도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무역 분쟁 지금 뭐 미국 쪽에서 화웨이 쪽에서 트집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잡지 않는다라면 이 RFHIC 넘어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중국 쪽에 있어서 무역 제재, 무역 협상 이 부분들이 제재가 잘 된다면 화웨이 쪽도 잘 되지 않을까요? 중국 쪽 투자한다라는데 그게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씩 미뤄진 게 아니라 몇 주 미뤄진 거예요. 준비 기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아마 이거 매수하셨으면은 수익이 좀 제법 나고 있을 거예요. 제법 나고 있을 건데, 단타로 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세요. 좀 투자 마인드로. 얘네들 뭐 얼마나 올랐다고.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그럴 구멍은 있다. 자리대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눌림을 줄 때 보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의견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군들 좀 눌림시에 보는 게 좋다. 5G 관련해서 RFHIC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좀 추천을 해주신 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역시 정재훈 멘토님의 분석력은 남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 섹터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갈게요. 서울시에서 이제 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간으로 이걸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좀 검출이 됐어요. 뭐 초콜릿, 껌, 유명 브랜드에서 좀 검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수산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자, 수혜주들, 식품주들 좀 급등하는 모양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껌 씹어봤어요? 아니요, 일본 전 껌을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탕? 사탕, 초콜릿을 주스? 좀 좋아하는데 그럼 일본 초콜릿 드세요? 안 먹어요. 그죠? 네. 자, 통과. 네. 두 번째, 다른 거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일본산 회 드세요? 일본산 회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 못 봤죠? 네, 어디 국내산 건지 뭐 이렇게 하죠.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뭐 일본 옷, 일본 옷이 네. 뭘까요? 글쎄, 잘 유니클로 뭐 이런 모르겠네요. 거. 유니클로 안 네, 좋아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속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뭐 일본산 브랜드를 많이 입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도 보게 되면 의류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산이란다. 국내 쪽으로 대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식품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CJC푸드도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CJC푸드 뭐 이외에 뭐 수산주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저점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CJC푸드가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건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차 시세의 흐름들이 좀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만약에 요런 나 여기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할 거야. 그거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살 수는 있어요. 리스크 관리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고 다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서 매수를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 때 되돌림이 나왔을 때 뭐 차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아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종목을 사든 괜찮아요. 어떤 종목을 사는지는 괜찮으나 기준점을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CJC푸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왜? 21선이 깨지지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21선을 깨졌지만 요거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모나미 같은 거 보자고요. 모나미와 21선 깨졌어요. 21선 깨졌고 5일선 쌍봉 나왔어요. 그죠? 요거 깨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 기억하시고 1차 시세 끝났어요. 21선 깨졌으니까. 신성통상도 아직까지 21선이 상승각을 그리고 있어 회복을 해줄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한번 볼까요?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뭐 최근 들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뭐 움직였다가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추세는 뭐 61선 그리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이 친구는 61선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평선은 어디를 기준하는지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 21선 깨지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 분할로 절반 정도를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자. 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방사능 관련 수혜주도 애국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좀 테마성 짙은 섹터죠. 짙은 부분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 한동안 악재 뭐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주 바닥론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4달의 임상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바이오주 그저께도 좀 잘 가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해 줬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엔 아직까지 이른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과거에 ETF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150,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들에 있어 일정한 물량들이 일단 반대면에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손절성 물량이 나왔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기점이 이 분기점이 됐던 부분들이 코오롱 티슈지 상장 폐지가 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빠지면 다 빠졌어요.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뭔가 악재가 하나 터지면 다 빠졌었고. 근데 코오롱 티슈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친구는 밀렸는데 코오롱 쪽은 밀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악재 부분들은 소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개별적인 재료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헬릭스미스 같은 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뭐 다음 달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종목별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군들 중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21선 뚫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 꺼적이니까 한 번쯤 눌러줄 때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죠.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게 되면 저점은 깨졌지만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닥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더 누려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종목별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아마 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천당제약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난 이제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겠죠. 반등 타이밍이 나와준다라면 61선 자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 하락에 있어서의 반등 시도, 그리고 전 이탈된 저점 자리 때 이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시고, 삼천단제약 같은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좋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론은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고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대신에 모든 섹터가 다 움직이는 것보다 이 재료와 입슈 요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반등은 다 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슈와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바닥론이 소설 나오고 있지만 단기 바닥은 나왔다. 하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다. 자, 코일롱 티슈진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날을 기점으로 바이오 섹터 원래는 좀 다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특징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었죠. 실제로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온 27일에 코일롱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주 일제 반등세 보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개별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선정해 나가고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한번 어떤 종목에 좀 이슈가 있는지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한번 좀 함께 들어보면서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714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성전자. 네, 4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왔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가지고 가셔야죠, 일단. 좀 안 좋게 어제 결과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박스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홀딩을 하시고요. 아마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이 주주에 대한 환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아직 결과가 딱 부러지게 나온 그런 부분들도 아니니까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83,000원에 40%요. 83,000원에 40%요. 네네. 손실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어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을 좀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어머니 여기서 그냥 매도하세요. 그럼 매도하실래요? 못 하시죠? 네네. 그럼 갖고 있어야지 뭐 어떡해요. 갖고 계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제 뭐 끝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뭐 10만 원까지 가겠어요? 예상은 하지 말자고요, 어머니. 제가 이게 목표가 얼마까지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네. 무조건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일단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10만 원이 간다, 뭐 한다 하는데 네네.
작년 2018년도에 최고가가 97,700원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그죠? 자, 그럼 네네. 보자고요. 네, 실적이 네. 여기서 보시면 최고 실적 나왔죠? 13조 대 나왔어요. 20조 대 나왔어요. 20조 대. 네, 네. 그죠? 네. 근데 내년도 생각해봤자 6조 3천억 대예요. 아, 실적이. 아, 그럼 상식적으로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죠?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네, 네. 일단 추이는 보면서 가시되 네. 일단 지금은 그냥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고 네, 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뚫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근데 네. 거래량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8만 원대 이 지금 현재 요 고점 자리대를 8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비중이 40%시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매수가 정도 때가 왔을 때 만약에 좀 고점 돌파 시도가 못 나온다라면 네. 절반 정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것 같아요. 아. 저라면. 네, 네. 이왕 제가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장기 투자 하신다라면 네. 전 딴 종목도 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8만 원대 오면은 한번 팔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고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한 아, 8만 원 8만 원. 막, 네, 그 정도 막 갈고 막 할 때 네네.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15,100원에 25%요. 오늘 좀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파라다이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8월 14일 날 했어요. 8월 14일 날. 예. 일단 단기로 보셨나요? 제가 지금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해가지고, 네네. 한 중장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쪽으로. 예.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일단 흑자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좀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중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중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으니까 예.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8,000원 언저리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25% 비중이시니까 한 예. 18,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주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아,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한번 상담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상승폭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금요일 오전장입니다. 어제 불안했던 마음 좀 안도감으로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후장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오후장에 정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이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치신 후에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자료, 시황 분석은 물론이고요. 매일 개장 전에 시황에 관련한 이야기들 동영상들 올려주시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시면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